과학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어요. 기말고사 대비야. 보세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 뭐냐면,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 여태까지 촬영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 봐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의 양을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을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과학자 이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게 자꾸만 초점이 안 맞구나. 줄이라는 이름을 따서 어떻게 한다? 일의 양을 계산할 때 단위를 줄을 쓰는데, 일이라는 건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었지? 맞아?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의 양을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이 줄이라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단위를 뭘 쓴다?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해서 1줄이라는 거 힘의 단위 뉴턴,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 미터를 써서 1뉴턴 1줄이라는 거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이동했을 때 한 일을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면적이 있어요. 이 면적을 봐봐.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힘을 일정하게 줬을 때 이동거리가 계속 생겼지? 이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한 일의 양이다.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 나올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는 이 넓이지, 그래서 한 일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배울 거야.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경우, 두 번째,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일단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어. 땅이야. 지면에 물체가, 근데 얘를 5뉴턴의 힘으로 1m 이동시켰다고 해보자. 그럼 나는 왜 5뉴턴의 힘을 줬을까? 이 물체의 운동을,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힘이 존재할 거야.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쪽으로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라고 할 거야. 이 마찰력만큼의 힘을 줘서 이동거리가 생겼지? 그래서 이때 한 일, 끌어당길 때는 마찰력만큼의 힘을 줬으니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물체를 끌어당길 때는 뭐에 대해서 일을 한다?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경우야.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를 내가 1kg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일까? 이 물체 1kg이라는 건 질량이 1kg이야. 그러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밑에서 뭐가 잡아당겨? 중력이 잡아당기지? 질량을 가진 물체를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무게라고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질량 1kg의 무게를 가진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이 얼마? 1kg 힘만큼은 잡아당길 거야. 맞아? 이거를 뉴턴으로 고치려면 9.8을 곱해서 9.8뉴턴. 우리 9.8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이 시점에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 9.8뉴턴만큼의 힘으로 밑에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대. 누가? 중력이. 그럼 얘를 내가 1m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의 일을 하게 될까? 중력이 9.8뉴턴만큼 잡아당기니까 나는 중력만큼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9.8뉴턴만큼 위쪽으로 힘을 줄 거야. 그래서 얼마 이동시켰어? 1m 이동시켰네? 그럼 한 일은 얼마야? 9.8 곱하기 1이니까 9.8주. 그러면 중력에 관해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일단 무게 곱하기 높이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야. 이해돼? 근데 무게 대신에 만약에 질량이 나왔어? 그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근데 9.8 곱하기 질량은 무게 구하는 공식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중력에 관해서 일을 할 때는요, 중력에 관해서 일을 할 때는, 중력에 관해서 일을 할 때는, 봐봐. 일정한 속력으로 연집 방향 들어 올린 경우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거 올리자.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 무게 대신에 질량이 나왔으면 앞에 9.8을 곱해서 얘가 뭐야?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잖아.
이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경우 일을 하는 경우 두 가지야.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경우,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있지요. 어떤 거냐면, 아이고, 이면지를 꺼내보자. 보여? 보입니까? 질량 2kg의 물체를 내가 이쪽 방향으로 2m 잡아당길 거야.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글씨가 안 보이네. 이쪽으로 됐지. 이 마찰력은 5N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 물체 한 일은 얼마일까? 한 일은 얼마일까? 잘 봐. 이거 자꾸 움직여. 초점을 계속 맞추려고 하나 보다. 야, 얘 질량이 나왔지? 근데 질량을 곱해야 되는지 이 마찰력을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 문제는 뭐야? 끌어당긴데 끌어서. 그러면 들어올린 게 없으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안 하니까 질량 무시해도 돼. 그러면 끌어당길 때는 마찰력만큼의 힘으로 이동거리 하는 거지. 그래서 5N 곱하기 2m. 한 일은 얼마? 10주.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들어 올릴 때만 무게나 중력을 쓰고요. 끌어당길 때는 작용한 힘, 다시 말해서 마찰력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아듣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가장 단골로 나오는 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0인 경우입니다. 보입니까? 선생님도 이건 좀 버벅대가지고. 보이지? 첫 번째. 야, 이거 없이 그냥 이면지로 하자. 첫 번째. 야, 힘은 있으나 이동거리가 얼마일 때? 0일 때. 야, 1이라는 건 힘을 주어서 이동거리가 생겼을 때라고 그랬지. 맞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그 값은 0이잖아. 그래서 힘을 줬는데 이동거리가 없었어. 아무리 벽을 밀었으나 벽이 밀리지 않았다. 그럼 한 일은 0이다. 두 번째. 야, 요번에는 이동거리는 있는데 힘이 없는 경우. 선생님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동거리가 생기나요? 물어볼 수 있겠지.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등속 직선 운동. 야, 등속 직선 운동이 뭐야? 같은 속력으로 같은 속력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운동이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관성이라는 거 한 번 움직이던 물체는 영원히 등속 운동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한 번 움직이던 물체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운동하려고 해. 그게 관성이야. 그래서 우주공간, 마찰력이 없는 우주공간에서 한 번 밀었어.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쭉 가겠지? 왜? 왜 영원히 쭉 갈까? 관성 때문에. 정지하지 않아.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동거리가 계속 생겼어요. 이때 한 일은 얼마다? 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 그지? 힘을 주었는데 힘의 방향과 뭐가?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다시 말해서 이동 방향이라는 거 운동 방향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물체 1kg짜리 내가 2m 들어 올렸어. 이 들어 올린 물체를 옆으로 5m 이동시켰어. 그러면 한 일은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 들어 올릴 때는 뭐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돼.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니까 들어 올릴 때. 야, 질량 나왔으니까 질량을 무게로 고쳐줘야 되겠지. 9.8 곱하기 질량 1kg. 높이 얼마? 2m. 그럼 한 일 얼마? 밑에 였을까? 한 일 얼마? 19.6줄. 야, 들어 올릴 때는 19.6줄에 대해서 일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갔잖아. 그러면 난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힘을 줘야 돼? 위쪽으로 중력이 밑에서 잡아당기니까 위쪽으로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서 이쪽으로 이동시켰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겼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지. 힘의 방향 위쪽인데 위쪽으로 움직인 게 없으니까 이때 한 일은 얼마다? 0이다. 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일이라는 걸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을 때만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힘을 주었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지. 그래서 옆으로 간 건 일을 안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총 한 일은 19.6줄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 등속 원운동.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 작용하지요.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면 원의 접선 방향으로 뭐가 생겨? 이거 운동 방향이 생기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이때 아무리 뺑뺑 돌려도 한 일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계단. 올라갈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지만 옆으로 갈 때 수평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을 안 했어. 그래서 계단을 계산할 때 높이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충분히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0인 경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세 개. 특히 세 번째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률. 야, 이제 일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누가 일을 많이 했고 누가 일을 잘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률이라는 걸 배워. 일률이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야. 그러면 일률이 좋다, 일을 잘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똑같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할수록, 그치? 그 다음에 같은 일을 짧은 시간 동안 할수록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률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변형시켜보면 일률은 시간분의 한 일은 힘 곱하기 뭐였어? 이동거리. 이해돼?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뭐 구하는 거야? 속력. 그래서 힘 곱하기 뭐의 값? 속력의 값으로도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류의 단위는 뭐 쓰냐면 인류는 와트를 씁니다. 와트. 그 다음에 시간분의 한 일이니까 줄 퍼 세크. 그 다음에 힘 곱하기 속력이니까 힘 뉴턴, 속력 미터 퍼 세크. 이해돼? 그 다음에 HP, 마력입니다. 말이 할 수 있는 일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와트가 있으니까 킬로와트도 있겠지. 1킬로와트는 1000와트. 그래서 이 정도의 일률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그러면 일률이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N의 물체를 어떻게 5층까지 들어 올릴 거야. 그래서 A는 1분 걸렸고 B는 2분, C는 3분 걸렸대. 그러면 일률의 B를 구해라 라는 거 잘 나온다고 그랬지?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거 인류는 시간분의 한 일 이걸로 해도 되지만 지금 높이가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A, B, C 모든 사람의 한 일은 다 똑같아. 왜? 200N짜리 5층까지 들어 올렸으니까. 그럼 한 일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인류는 시간분의 한 일이니까 한 일을 다 1을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1분이면 60초지. 60초 동안 1줄. B는 120초 동안 1줄. C는 180초 동안 1줄. 이해되지?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를 곱하면 돼? 360? 그럼 얼마? 6대 3대 2에 뭐가 나와? 일률의 B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잘 나와. 그래서 일률은 시간하고는 반비례하고 한 일하고는 비례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일률의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은 일의 원리를 얘기해 줄게.